4대 시중은행과 겨뤄봤을 때 가 압승했습니다. 임원들은 과연 얼마 받았나? 89억 원을, 거의 60억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연봉 킹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블록미디어 기자 김혜연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칼퇴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전년도에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증시가 활황을 띈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매출도 10%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10% 매출이 늘었던 증권사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아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두나무고요. 2025년도 고용노동부 통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25년도 월 평균 급여가 4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물가지수를 반영을 해서 실질 임금으로 했을 때는 36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 총액을 평균으로 내봤을 때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세전 금액이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 보겠습니다. 무려 평균 연봉이라고 나왔던 5천만 원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네요. 두나무가 2억 5천만 원을 연 평균 급여액으로 보고서에 게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를 1인당 평균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매년 두나무 꿈의 직장이다, 연봉 높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얼마를 받아갔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한 2, 3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2.5억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조금 축소된 금액이었는데, 인당 평균 금액으로 9,9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아갔다고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랑도 비교를 했는데요. 물론 인원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과 두나무를 겨뤄봤을 때 두나무가 압승했습니다. 두나무는 인당 2억을 넘게 받아가는데,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다 너무 돈을 잘 버는 은행들이죠. 평균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1억만 넘어가도 평균 급여액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두나무는 2배를 벌어간 거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영업이익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천억 정도가 소폭 감소를 했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 넘게 늘었고 298억 원이 늘어난 1,6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월 10일 이후에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익률이 대부분 수수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급감에 따라서 매출액에도 그리고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들은 영업이익이 어땠느냐 보면은 다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5조 원을 벌어들인 시중은행, 그리고 8천억 원을 벌어들인 두나무, 연봉은 두나무 2배 압승이었습니다. 직원 수조차도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중은행의 평균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13,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나무와 빗썸은 690명, 638명으로 600명대의 직원으로 8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인당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은행뿐만 아니고 제가 증권사랑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500대 기업을 평균 내봤을 때 1억 2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 1위 기업은 증권사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또 한국투자증권이랑 또 그 증권사 중에서도 개인 중에 제일 많은 연봉을 받은 증권사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인데요. 메리츠증권 영업이사 윤창식 이사는 89억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대 증권사 통틀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서 연봉 킹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88억 원은 1억 빼고 나머지는 상여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인당 평균 급여는 어땠나 봤습니다.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두나무는 2억 5천이었는데 그보다도 적은 수치죠. 두나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였고요. 한국투자증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느냐?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송치영 두나무 회장은 올해 60억 원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은 메리츠증권도 한번 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89억 원 연봉 킹이 나왔는데 대표이사보다도 당연히 많이 받았고요. 89억 원을 받았고 메리츠증권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을 받았다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증시가 활황이었던 증권사 내에서 1위였던 한국투자증권의 보수보다도 어떻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평균 급여액이 더 높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데에는 일단 거래 수수료에 의존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5년도 기준에 두나무 영업이익률은 56%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건설업액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인 걸 감안하면은 56%인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진이 높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나무와 빗썸의 인력은 600명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그렇고 뭐 증권사의 경우에도 몇천 명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마진이 높고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두나무가 또 꿈의 직장이다라고 이렇게 언플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나무에서 무이자 주택 대출을 5억 원까지 이제 늘린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평균 급여가 시중은행보다 2배가 높고 증권사보다도 높고 그런데 주택 무이자 대출도 5억 원까지 상향을 해준다고 하니까 꿈의 직장이라고 계속해서 언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융회사로 분류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IT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하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개발자 뭐 그런 핵심 인력 중심으로 성과 보상이 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 체계 차이도 좀 있는데요. 뭐 금융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PF 사태 이후에 성과금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로 금융당국에서 좀 제재를 강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년에 나눠서 성과금 40% 이상을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해야 돼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이런 지배 구조법도 아직 없고 뭐 보상 체계 관련해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보수가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2.5억 원을 받았는데 임원들은 과연 얼마 받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치영 두나무 회장은 거의 6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60억 원 받아갔고 한 작년도에는 62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줄어들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60억 원 받아가셨고 그리고 그 김동민 최고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에 42억 원 받아갔고 이서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36억 원 받아갔고요. 그 밑에도 21억 원, 16억 원 이렇게 평균 임원 보수 금액이 2, 30억 원 정도를 이렇게 2, 30억 정도를 받아간 걸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습니다. 빗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희경 부사장, 전 부사장이 10억 원을 넘게 받아갔고요. 최희경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부사장이고 지금은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10억 원을 받아가셨고 퇴직금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은 전 사장도 7.8억 원, 7억 8천만 원을 가져갔고요. 이게 이 5분이 연봉 탑5입니다. 빗썸에 5억 원 이상 받은 순서대로 탑5를 이제 공시를 한 건데, 이 부사장, 최희경 전 부사장과 김상은 전 사장을 제외한 3명은 대관 인력입니다. 소영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가까이 받아갔고, 김태윤 전무도 7.7억 원, 7억 7천만 원을 받아갔고요. 남승진 부장도 6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대관 인력이라고 하면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외 협력 지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외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뭐 국회, 뭐 유관기관, 언론과 원활한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또 뭐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뭐 홍보도 하고 이런 소통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승진 부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유로 적혀 있고요. 상여금 5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네. 어떻게 했길래 상여금이 5억 원이나 나올까요? 그래서 전년도에 과연 빗썸한테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슈들이 있었나 한번 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은 원래 빗썸이 실명 계좌 제휴은행이 농협이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이제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젊은 세대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주총에서도 말하는 한 게 KB 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바꾸고 나서 시장 점유율도 30%를 돌파했고 신규 가입자가 174만 명을 달성을 했다라는 아주 큰 성과를 낸 겁니다. 이게 뭔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금융당국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빗썸이. 빗썸 일단 7월 달에 코인 대여 서비스 다들 기억하시나요? 코인 랜딩 서비스를 이제 빗썸이 이제 내놓았는데 사실 이게 닥사에서도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가이드라인 내놓기 전에는 영업하지 말아라 했는데 업비트는 이제 바로 이 말에 영업을 중단을 했는데 빗썸은 계속해서 이제 한도만 조금 줄이고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했던 게 있어요. 여담이지만 금융당국이 그래서 빗썸을 찍었다. 빗썸이 눈밖에 났다. 이런 말들도 많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금융당국 제재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좀 질타를 받았었어요. 지난 2월에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2월 11일에 열렸었습니다. 이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대관 인력이 15명이나 되는데 고객관리 인원은 고작 20명밖에 안 되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 전에 일어났던 이슈가 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였어요. 비트코인 62만 개가 이때 1,000원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비트코인으로 그 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단위 계산이 잘못돼서 오지급 사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 통제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 관리 인원이 고작 이제 20명밖에 그 부서에 없다고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 통제를 해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근데 대관 인력은 15명이나 되느냐 하면서 이제 질타를 맞았던 것입니다. 네,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과연 이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방선거 전에 이제 논의가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사실 하반기로 넘어갔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제 벌써 4월이잖아요. 이제 선거운동 시즌으로 바쁠 거고 하니까 이제 6월 이후로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기본법이 갖춰지면 이 보수 체계도 좀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지난 1월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공공재 취급을 해야 된다. 공적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공공재로 보겠다는 게 하나의 금융회사랑 이제 동일하게 보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권의 보상 체계가 좀 감독이 되고 있어요. 규제 하에서 감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 이상을 3년에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처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보상 체계가 이렇게 좀 감독이 엄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실제로 이제 관계자 입장에서도 제도화가 되면은 금융권이랑 유사하게 보면서 보수 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거래소 지분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보수 규율도 어느 정도 손질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나무와 빗썸의 크나큰 연봉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런 이슈들 모아서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퇴근길 코인 줍줍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